출처 코인베이스 돈나무원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가 코인베이스 글로벌 주식을 추가로 구매했다. 아크 인베스트는 약 2,100만 달러 가치에 해당하는 코인베이스 주식 41만 9,324주를 주문했다. 아크 인베스트의 주식 구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등록 증권 판매 의혹을 제기하며 코인베이스를 제소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관측됐다. 한편 캐시 우드와 HCW 애널리스트 마이클 콜로니스는 세크 소송 이후 코인베이스 글로벌 주식 전망을 낙관한다. 콜로니스는 인베이스 글로벌 주식이 현재 가격에서 45%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6월 8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4분 현재 시점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6월 14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64.4%를 기록했다. 전날의 78.2%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 반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전날 21.8%보다 큰 폭 높아진 35.6%를 나타냈다. 호주에 이어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깜짝 인상하면서 다음 주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가 옅어졌다. 오는 13일 발표되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준의 6월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인리더스다. 7일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CNBC TV 프로그램 스쿼크박스에 출연, 미국 의회 암호화폐 업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옐런 장관은 부채 상한, 미국 경제 상황을 이야기한 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파이낸스, 코인베이스 제소와 관련하여 디지털 화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옐런 장관은 암호화폐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확신하며 미 의회가 규제를 위한 적절한 대응과 정책 마련을 지지했다. 이와 관련 암호화폐의 여러 가지 위험을 확인했다. 미 의회가 보유한 수단을 활용하면서 암호화폐 업계 규제에 나서는 것을 지지한다라며 기존 체계의 허점을 일부 발견하여 추가 규제 시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암호화폐 업계의 추가 규제 법안 통과를 위해 의회와 협력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상태에서 거액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고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 증권범죄 합동수사부장이 8일 밝혔다. 테라, 루나 사태 수사를 이끄는 탄 부장은 이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권 대표가 지난 3월 붙잡힌 이후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소유 암호화폐 지갑에서 2,900만 달러 상당을 인출한 것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LFG는 테라 USD 코인의 가치를 달러화에 고정하는 배그를 유지하기 위해 권 대표가 설립한 조직이다. USD를 떠받치는 안전장치로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를 계속 사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탄 부장은 LFG에서 사라진 가상화폐와 관련해 권도영이나 그의 지시를 받은 누군가가 이를 꺼내 시그넘은행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 현금화한 것으로 주장한다며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그가 비트코인 10,000개를 빼돌려 현금화한 뒤 이를 스위스 은행에 예치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해당 은행이 바로 시그넘은행이다. 이 시그넘은행의 권 대표 자금 중 1억 달러 이상이 도피 기간인 2022년 6월에서 올 2월 인출됐는데 이 돈의 대부분은 로펌 계좌로 송금되거나 테라폼랩스 임금 청구서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탄 부장은 현재 시그넘은행에 남아있는 약 1,300만 달러 역시 LFG의 지갑에서부터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자금의 통계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검찰이 이미 시그넘은행에 접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권 대표 신병 확보전과 관련해 탄 부장은 한국에서 형이 집행된 뒤 미국에서 수형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금융사기로 징역 40년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언급. 권 대표에게 한국 금융범죄 역사상 최장기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탄 부장의 언급은 타국의 형사 절차 진행을 위해 한국에서의 형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범죄인의 신병을 잠시 넘겨주는 임시인도 제도에 근거한 것이다. 한국이 먼저 몬테네그로에서
권 대표를 인도받아 재판과 유죄, 확정까지 마무리 지으면 형 집행 전에 권 대표를 미국으로 임시 인도해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내용으로 수사와 재판을 마치게 한 뒤 다시 한국과 미국에서 차례로 복역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블룸버그는 권도영이 먼저 모국인 한국에서 그리고 난 뒤 미국에서 여생의 대부분을 감옥 생활로 보내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라고 풀어냈다. 각각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양쪽 관할권에서 재판과 복역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테라, 루나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작년 4월 한국을 떠난 권 대표는 도비행각 11개월째인 올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출국하려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돼 현지에 구금 중이다. 현지 법원이 그의 보석을 허가했다가 검찰이 불복하는 일이 반복되며 아직 석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테라, 루나 사태 관계자들을 수사해온 남부지검은 당시 법무부를 통해 몬테네그로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미국도 동시에 신병 임계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권 대표의 신병 확보를 놓고 양국 당국이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2월 미국 뉴욕 검찰은 한 발 앞서 권 대표를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한 부장은 피의자가 구금된 기간 등에 따라 범죄인 인도 절차가 최대 9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테라, 루나 사태에 대해 이는 한국에서 벌어진 가장 최대 금융사기 사건 혹은 증권사기 사건이라고 표현하며 권 대표가 한국으로 먼저 송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대형 악재의 급격한 하락과 상승의 롤러코스터를 오가는 가운데 지난 2020년 12월부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소송 중인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리플도 시소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6월 8일 오후 2시 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31% 하락한 0.51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XRP는 이날 최저 0.5489달러에서 최고 0.5371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같은 시간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1.96% 하락한 26,421달러를 기록 중이다.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도 2.16% 떨어진 1,839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세크의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제소는 FTX 사태 관련 집중됐었던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게리 캔슬러 세크 위원장의 혁신 지지 발언은 거짓말이다. 선출직이 아닌 관료가 갈망하던 권한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둥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아무도 속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플은 포브스 선정 2023년 미국 10대 핀테크 기업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는 리플의 기업 가치는 지난해 기준 약 150억 달러로 추산된다. 리플은 암호화폐 시장 조성자, 거래소, OTC 데스크 간 연결성을 크게 높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2개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난 이틀 동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 6월 5일과 6일 거래소 잔고에서 12,600 비트코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트레이더들이 침착함을 유지하며 11월의 FTX 사태 때처럼 패닉에 빠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특히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는 100만에서 10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 중인 중대형 주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속 보유하며 매수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센티멘트는 인사이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총은 지난 15개월 동안 꾸준히 감소했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 시총 감소세가 반전된 건 아니지만 어스드트, 어스드크, 타이, 버스드, 터스드를 보유하고 있는 고래 주소들은 자산 대부분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유하며 이상적인 매수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헤지펀드 대부소지 소로스가 이끄는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의 던 피츠 패트릭 최고 경영자는 블룸버그 투자 서밋에 참석해 세크의 암호화폐 거래소 취소가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효과를 안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크의 조치로 일부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전통 금융회사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사실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은 잘못된 점이 많았다. 이번 소용돌이 속에서 전통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업계에서 주도권을 잡아 고객 자산 분리 운영이 시행되면 투자자들에게는 분명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대형 악재의 급격한 하락과 상승의 롤러코스터를 오가는 모습이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6월 8일 오전 10시 43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2.49% 하락한 26,44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최고 27,095.15달러에서 최저 26,146.99달러까지 떨어졌다. 이틀 전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그 창업자 자오창펑 최고 경영자를 제소하자 비트코인은 25,000달러 선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전날 세크의 코인베이스 소송 소식이 알려진 이후 비트코인은 오히려 반등세를 나타내며 장중 27,000달러 선을 회복했다. 다만 상승세는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현재 26,000달러 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세크가 두 개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난 이틀 동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소식에 대한 초기 반응과 반등 이후 트레이더들이 소송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시장은 박스권에 진입한 모양새다. 시장이 붕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초기 반응은 고무적이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상속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이어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6월 5일과 6일 거래소 잔고에서 12,600 비트코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트레이더들이 침착함을 유지하며 11월의 FTX 사태 때처럼 패닉에 빠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 부문에 대한 세크의 단속 확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디지털 자산 정보 서비스 플랫폼인 더타이의 최고 경영자이자 공동 설립자인 조슈아 프랭클린은 전날 시장이 반등했다는 것은 해당 소송들이 이미 가격에 선반영됐음을 의미한다. FTX 사태 이후 다수의 벤처 캐피털이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꺼려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기관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우려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약 34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크레더블 크립토가 최근 단기 하락 흐름에서 비트코인은 중요 지지선인 25,000달러 선을 방어해내는 데 성공했다. 현 시점에서 지속 상승세를 위한 첫 번째 목표는 달성됐으며 27,500달러 선을 회복하는 순간 본격 상승장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이번 하락은 논리적이며 건강한 조정에 해당한다. 27,500달러 주요 저항선을 유효 돌파할 수 있다면 본격 상승장이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의 보석을 다시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고에 따라 보석 집행은 연기되고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구금은 유지된다. 검찰의 항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하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의 항고에 보석 취소 결정을 끌어냈다. 당시 검찰은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1인당 40만 유로의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 권 대표 등에 대해 보석금 각각 40만 유로, 외출 금지와 경찰의 감시 등을 조건으로 다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금은 첫 번째 보석 결정 때와 같았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변호인이 제공한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40만 유로가 피고인들의 재산상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등법원은 보석 결정 취소 사유로 재판부가 권 대표 등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두 번째 보석 심리에서 권 대표 등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브란코 안젤리치 변호사로부터 피고인들의 재정 상태에 관한 증거물을 제출받은 뒤 40만 유로가 적정한 보석금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지방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권 대표와 한 씨는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1일 첫 재판을 받았다. 권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에 열린다. 호주에 이어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깜짝 인상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은 7일 기준금리를 4.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 금리 수준은 2001년 4월과 5월 4.75%를 찍은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라고 로이터 통신과 CN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캐나다는 지난해 3월 이후 8차례 금리를 올린 뒤 올해 3월과 4월 2달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자 다시 긴축으로 돌아섰다. 중앙은행은 성명에서 놀랍게도 강한 소비자 지출과 서비스 수요 반등, 주택시장의 활기 회복, 달아오른 노동시장은 기대했던 것보다 초과 수요가 더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애널리스트들은 과열된 경제와 고질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가라앉히기 위해 다음 달 추가 인상을 예상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스코샤은행의 자본시장 경제 담당 부서장인 데릭 홀트는 오는 7월에 또 다른 0.25%포인트의 인상이 예상된다며 그것은 일단 뜯으면 하나만 먹을 수는 없는 과자들이 든 봉지와 같다고 말했다. 지난 6일 호주 중앙은행도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3.85%에서 4.1%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바 있다. 호주 중앙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돌아올 것이라는 더 큰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캐나다와 호주의 움직임에 따라 다음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가 옅어졌다.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연준의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장중 60%대로 떨어졌다. 전날까지만 해도 약 80%였다. 반면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장중 30%대까지 올랐다. 다음 주 13일 발표되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준의 6월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 경영자는 7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소와 관련 고객 자금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암스트롱 CEO는 이날 블룸버그 주최 컨퍼런스에 참석해 고객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며 코일런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전날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세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에 주가는 12% 급락한 바 있다. 세크는 코인베이스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 13개 가상자산은 연방규제당국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방증권법 적용 대상이지만 코인베이스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규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암스트롱 CEO는 게리 캔슬러 세크 위원장의 견해는 미 정부를 대변하지 않는다며 의회의 여러 의원과 백악관은 가상화폐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캔슬러 위원장은 전날 우리는 더 이상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지 않다며 이미 미국 달러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를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암스트롱 CEO는 지난해부터 세크의 톤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그는 세크가 지난해 우리 사업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며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불행하게도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 가는 것이 더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회사 자금이 50억 달러에 달해 사업 운영과 소송 비용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또 코인베이스는 200개의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다며 세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단지 13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등록하지 않고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세크 주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스테이킹 비즈니스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스테이킹은 은행 예금처럼 가상화폐를 맡기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 책임자가 이번 소송의 여파로 일부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자산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먼저 이전 상장 결정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본다. 이후 새로운 사실과 정보, 그리고 주장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현재 세크가 소장에서 거론한 증권 분류 종목의 상장 폐지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우리의 상장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미등록 증권 제공 혐의로 코인베이스를 제소했다. 세크는 소장에서 솔, 에이다, 매티크, 빌, 샌드, AXS, CHG, 플로, ICP, 니어, VGX, 대시, 넥소가 증권이라고 주장했다.